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부동산의 김현중입니다. 네, 발본 대표입니다. 요즘 전세 사기 여파 이후로 빌라 전세를 기피하고 다세대 빌라의 월세 가속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빌라 전세가 급속도로 줄어들고요. 월세화가 가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그런데요. 본의 아니게 임대인 분들이 사기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생겼고요. 또 많은 임차인, 임대인 같이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정부에서 공시가를 강제적으로 116%로 규정을 함에 따라 실질적인 전세 시세와 괴리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월세 또는 반전세로 많이 시장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전세 사기나 공시가 여파로 인해서 빌라 기피 현상이 더욱더 심해지고요. 소형 아파트로 임차 수요가 갈아타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 시장 빌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젊은 층을 해서 자발적인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를 좀 살펴보면 전세 사기가 무서워서 빌라 월세 비중이 무려 5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전세 자금의 그런 문턱을 높이자 빌라 월세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세입자의 주거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연립다세대 원룸 같은 경우도 월세가 70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룸 같은 경우도 평균 150에서 120만 원까지도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 쏠림 현상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특히 월세를 많이 찾다 보니까 빌라 시장의 전세가 사라질 거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전세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고요. 임대차 계약 중에 65%가 월세 비중이다. 특히 월세가 계속 오른답니다. 왜 그러냐? 공시가 126% 룰로 인해서 월세가 앞으로도 더더욱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빌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빨라지고 있고요. 월세의 비중뿐만 아니고 월세의 가격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전세가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매매가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도 최상급지를 중심으로 해서 공시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지역은 전세가와 월세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에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 이런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 그리고 정책적인 호재 6억 미만이라든지 아니면 85제곱미터의 공시지가 5억 미만의 그런 들어오는 매물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전세 사기와 공시가 120% 룰로 인해서 임대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됐습니다. 빌라 시장 같은 경우는. 하지만 최상급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세가가 받쳐주고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들, 정책적인 호재가 있는 지역은 향후 상승세로 방향 전환을 했을 때는 앞으로 가장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현직 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용산 같은 경우는 지금 원룸 월세가 거의 100만 원, 투룸이 200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정말 월세 가속화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빌라 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임대 시장도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요.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파트의 전세 가격 또한 2년 가까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월세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오피스텔, 도생 같은 경우는 월세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고요. 수익률도 거의 5%대가 넘어갈 정도로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질세라 아파트의 전세 가격뿐만 아니고 월세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 지수가 지금 KB 부동산 자료에 따지면 119%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3년 동안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는 아파트 월세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145에서 160%, 10%가 올랐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거의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성동구 또한
10%, 15%, 강동구 같은 경우는 거의 30% 넘게 월세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이 평균 월세가가 10% 상승을 했지만 서초나 성동, 양천, 강동구 등 이런 최상급지, 상급지 중심으로는 최소한 15%에서 30% 이상 월세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도자료 좀 살펴보겠습니다. 빌라포비아, 빌라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지다 보니까 초소형 아파트의 임대가나 매매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냥 300만 원씩 내겠다.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 난리난 상황. 월세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월세가요. 그래서 서초 같은 경우는 월세가 370만 원까지 평균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동구, 구로구, 양천구 60%, 36%, 30% 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강남권 같은 경우는 평균 아파트 월세가 500만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도 119%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대출 규제로 인한 매매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거기에다가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매수세가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거기에 따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고액 월세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당분간은 이런 아파트의 매매보다는 전세나 월세로 시장 자체가 옮겨가는 추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주거 비용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말 하루하루가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전세뿐만 아니고 월세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의 주거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가격대가 저렴한 전세나 월세를 빌라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목돈을 모으시고 청약을 하시거나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시거나 하셨는데 이제는 전세값도 많이 올랐지만 월세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본인의 월급에서 거의 3분의 1 이상을 월세를 내야 되다 보니까 돈을 마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은 어떠세요? 거의 뭐 포기했다고 하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대부분 그렇죠. 저희 2030 세대들은 아예 서울에는 내 집 마련이 힘들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조금 갖춰진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김 과장님이 이제 30대 초반이신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면 본인이 정말 전문직이나 아니면 대기업에 다니시거나 예. 아니면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아파트는 사기 어렵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내 집 마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매매 가격 또한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른 분양가 상승은 정해진 미래다. 아파트의 월세도 비싸다 보니까 과거의 아파트는 수익형은 부동산이 아니고 차익형 부동산이라고 생각들을 하셨는데 이제는 아파트도 수익형 부동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다주택자의 부담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대부분의 다주택자 분들은 전세를 활용해서 내 투자 금액을 소액으로 보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런 전세 비율이 낮아지고 전세에서 월세로 수요가 넘어가면 다주택자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책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트렌드로 봐도 똘똘한 한치 현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른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의 아파트 월세 신축 500만 원 이상 나가고요. 도심권역의 24평 아파트도 250에서 300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상급지의 소형 아파트로도 이런 노후 준비를 월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세 비율이 줄어들고 월세화가 진행이 많이 되고요. 추세는 단순한 월세 가격 상승이 아니고요. 시장 자체가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파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서울 임대차 시장도 정말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갭 가격이 줄어들고 그리고 매매가 상승도 필연적이라고 좀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앞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탄핵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 뭐 경제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는 공급 급감이라는 팩트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에서 아파트 공급 최소한 5, 6년에 10년 정도 걸리는 상황인데요. 지금 인허가 물량이나 정비사업 추진하는 속도를 봤을 때는 단기간에 앞으로 3, 4년, 5, 6년 안에 공급을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 상황이 바뀐다고 했을 때는 가격 상승 또한 필연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공급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의 B아파트 인허가가 10분의 1토막 정말 거의 소멸됐다고 표현할 정도로 들었고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후년부터는 평소 물량의 20%까지도 급감을 하는데 데이터를 보시면 빌라 인허가 물량이 2020년도에는 5,000세대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500세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들었죠. 특히 도생 같은 경우는 4,600세대에서 280세대 거의 뭐 20분의 1 토막으로 줄어들었다. 아파트 저희가 많이 보여드렸죠. 적정 수요가 46,000세대인데 내년 후년부터는 본격적인 공급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10,000세대 미만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공급 급감은 정해진 미래다. 따라서 서울 아파트뿐만 아니고요. B아파트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세 월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매매가 상승은 필연적이다. 이런 내용들은 정해진 미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공급 절벽으로 인한 전월세 가격 상승은 정말 필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청년층으로서 앞으로 이제 미래가 너무 걱정되고 제 주변의 친구들도 서울의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걱정이 너무나 많으신데 청년층들이 앞으로 서울 내 집 마련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 과장님 같은 경우는 피부로 와 닿겠지만 저희 같은 세대에서도 보면 굉장히 집을 어떻게 마련할까 살까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세는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월세 시도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 내가 급여를 받는 급여의 뭐 3분의 1, 뭐 심한 경우는 절반까지도 월세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만간 온다라고 보여지고요. 평생 월세로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작지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지를 선택의 시간이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평생 무주택자로 월세 내다가 끝낼 수가 있고요. 자가 소유 아파트면 좋겠지만 아파트가 아니라도 작은 빌라라도 잘 투자해 놓으시면 미래의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 빌라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주택 월세 사시면 자산 가치는 제로입니다. 하지만 작은 원룸형 빌라라고 하더라도 개발이 된 후에는 자산 가치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따라 평생 월세 내면 무주택자로 사는 분과 작은 빌라라도 내 집이 있는 분과의 미래는 정말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평생 월세 내다 인생 끝낼 겁니까? 아니면 정말 작은 집이라도 한 채 가지시면서 이런 기회를 가지시겠습니까? 사실 정말 무거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요즘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월급을 단 한 푼도 모으지 않고 13년간 모아야 서울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라는 기사가 좀 최근에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제 나이 또래들은 보통 결혼 정년기가 돼야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은 결혼 정년기가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결론은 부모님들이 움직여 주셔야 된다. 네,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한 3가지 정도로 제 생각에는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정말로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특출난 재능이 있어서 연봉을 많이 받는다라는 게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배우자를 선택을 잘해서 맞벌이를 해서 정말 정책 자금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대출을 활용해서 신규 아파트를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청약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모 찬스를 좀 활용해서 뭐 재개발 빌라가 됐든 아니면 아파트를 뭐 매입하든 이런 방법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세 가지 방법은 그 상황에 맞춰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는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전세에서 월세 시대로의 변화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임대로 사시면 안 되고요. 정말 내 집에 꼭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내 집 없이는 평생 월세 내다 끝낼 수밖에 없는 정말 어려운 그런 힘든 세상이 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좀 도와주셔서 큰 아파트는 아니지만 정말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해주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좋은 선택이지 않나 생각되고요. 특히 내 노후 준비도 끝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도심권역의 신축 소형 24평대 아파트의 월세가 기본 250에서 300 이상 나갑니다. 그러면 소형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내 노후 준비는 끝난다. 그러면 노후 준비만 되는 게 아니고요. 자산 가치, 시세 차익, 또 안정적인 월세 수익까지도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고 두렵고 공포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게 영원히 가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든지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거고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앞으로 5년에서 10년 후에 서울 최상급지의 신축 소형 뭐 18평이든 24평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서울의 핵심 지역의 브랜드 대단지 소형 아파트의 가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미래 가치를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서울에서는 재개발이 답입니다. 재건축은 앞으로 정권이 바뀐다거나 정책적인 리스크가 크지만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재개발이 답이고요. 정책적으로도 조건이 맞으시면 주택수에 제외되시면서 6년 또 단기 주임사가 부활했고요. 청약도 가능하다. 다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으면서 제가 늘 말씀드린죠. 서울에서 최상급지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지역 용산, 한강변 역세권입니다. 즉 용산 랜드마크 개발 2억대면 투자할 수 있겠고요. 마포권역, 마용성 광지역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지역 중에서도 1억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되는 왕십리 지역도 1억대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액으로 그리고 시간을 좀 투자해 놓으시면 남들이 두려워하고 외면할 때 정말 용기를 내시고 투자해 놓으시면 앞으로 큰 수익과 재산 가치와 내 노후 준비까지도 다 마무리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회사로 전화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댓글 안내도 해드리고요. 또 개별 상담을 통해서 소액으로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서울 최고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 같이 공부하시고 투자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